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시장 굉장히 장중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나바로, 피터 나바로, 나바라고 나바를 부르죠. 예, 뭐 그런 얘기들, 뭐 게임 오바다 중국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오전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장중에 돌발 변수들, 이런 때 대응을 잘 해야죠. 자, 근데 뭐 지금 과연 뭐 어제 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뭐랄까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상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저 이토마토 있을 때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월 88만 원씩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그냥 해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댓글을 좀 이렇게 남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거? 만약에 이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이 또 기본적으로 저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뭐 몇 분 안 되면요. 이거는 이 자존심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당분간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근데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 유튜브 관련해 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예,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메일 주소 제가 그 댓글에다가 적어 놨으니까요. 그쪽은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전에 뭐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라서 말을 좀 아끼는 그런 걸 상당한 미덕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뭐 그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24,300원에 매수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32,000원까지 갔는데도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 짜증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거기다 종목을 안 주는데요. 뭐 별다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게 그분들이 사람이 안 좋아서 배은망덕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분들은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침묵이 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종목을 한번 줘볼까 싶어서 저 원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한 40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애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40분 이상 뭐 1번 누르는 분이 계시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한 20 몇 분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드렸습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은 금이 아니죠. 거기서 아니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분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에이, 뭐 보지도 않네. 뭐 줘 봤자 이거. 뭐 전에도 줘서 3, 40% 이렇게 수익 나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뭐 고맙다는 얘기도 별로 한마디 없이 뭐 그냥 쌩 까고 있는데 내가 왜 주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실시간 방송은 조금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제가 뭐 좀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금 할까 싶었는데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세 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쵸 이 상태로 잘못 시작했다가 뭐 10명 들어와서 보고 그러면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거. 그래서 조금 좀 뒤로 뭐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글로벌 증시 동향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저께 나바로가 뭐 중국하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중국하고 게임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워 담느라고 아주 어제 진땀을 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바로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뭐 그 얘기하고 난 다음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쪽이 뭐 다우 S&P 나스닥 선물 쪽이 그냥 쭉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쭉 밀리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고생을 시키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나바로가 이 맥락 전달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히 진화하는 모습이었고 트럼프 역시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트럼프 역시도 무역 합의는 온전하다 뭐 이러면서 서둘러서 좀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막말하는 거는 트럼프가 두 번째 가람 서러운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검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다. 검사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참모들 같은 경우는 비상이죠. 자, 그래서 이 스티븐 무리신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한 거예요. 이렇게 막 좀 서둘러 진화를 했는데요. 기자가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한테 그 검사를 줄여야 된다는 거, 그 정말 농담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자가 어디 소속 기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CNN 소속 기자나 뭐 그런 사람 그쪽이면 좀 기분 나빠서 기자한테 쏴붙이는 그런 얘기로 그런 맥락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일 거고 그 진짜 농담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농담 같은 거 안 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100% 그냥 믿을 수도 없겠지만 또 100% 그냥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대선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재선이 될 거냐. 뭐 재선 못하면 빵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그랬어요. 트럼프 저거 재선 떨어지면 뭐 그냥 집으로 보낼 게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근데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요. 트럼프는 거의 뭐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죄진 거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그쪽 하원 쪽에서 하는 얘기,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는 얘기는 이게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거의 공소시효가 지나간다. 근데 재선을 못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있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예, 자기 운명이 걸린 그런 일이 재선일 겁니다. 뭐 예, 황제로 왕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뭐 그 죄수가 되느냐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나는 농담 잘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모들을 또다시 뭐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스티븐 무르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 이게 7월 달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부양책이 7월 달에 나온다라면 시장이 출렁하고 좀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또 끌어올린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뭐 이런 것들이 하방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기대감들이. 뭐 조금 빠질만 하면 지금 의회에서 지금 얘기 논의하고 있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도 좀 올라왔는데요. 자, 신규 주택 판매가 호전되는 모습이었고요. 5월 그리고 6월 리치먼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은 상당히 미국 시장은 어제도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근데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글로벌 증시 동향 한번 짚어보면요. 자, 중국 쪽, 한 0.1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1.6%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역시 똑같이 올랐어요. 코스피 시장도 0.21%, 코스닥 시장도 0.2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다우가 0.6% 정도 상승, S&P 500이 0.43% 정도 상승, 자, 그리고 나스닥이 0.74% 정도 상승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3대 지수 중에 또 가장 강하게 올라서 이틀 연속 10,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등했죠. 독일이 2.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켜놨는데요. 여기서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뭐 나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무역합의 온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저 무역 합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장 중반, 중후반까지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장 막판 무렵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이죠. 이분이 지금 미국 시장 쪽, 미국 쪽에서 26개 주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죠. 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분기 말에는 이 크게 운영하는 그런 펀드나 뭐 기관들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자, 뭐 주식하고 채권의 비율이 있죠. 그런 비중을 실어 놓은 것들이 조금 뒤틀리게 됩니다. 시장이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20%, 주식의 20%, 채권에 80%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비중이 2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커지겠죠, 주식 비중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주식 일부를 덜어내서 채권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요런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감들, 뭐, 그래서 연기금 쪽은, 미국 연기금 쪽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들.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좀 오후장에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기에 꼭지를 좀 달았죠. 자, 기술적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개운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자, 근데, 지금 그 유동성의 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받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이 좀, 나 아파! 하고, 뭐, 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연준에서 사탕을 꺼내주든, 미국 정부에서 사탕을 꺼내주든, 자, 사탕을 꺼내주면서 달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좀 위에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자, 이격도를 한번 보면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리고 이때처럼 이런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건 개인들 사고, 기관 외국인 팔았다는 얘기죠. 자, 개인들이 어제 3,5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47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814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개인 사고, 외국인 기관 팔고, 자, 요런 구도였고요. 자, 그럼 선물시장을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주체별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 1200억 정도 샀어요. 선물시장에서 1200억이면 이건 껌이죠, 그냥. 자, 외국인들은 13억 정도를 샀고, 개인 1296억 정도를 팔았고,
기관이 1339억 정도를 샀습니다. 뭐 선물시장 동향은 특별한 동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옵션 시장에서도 뭐 그동안 하던 대로 했네요. 외국인들은 콜을 3억 정도를 팔고 풋을 26억을 팔고요. 양매도란 얘기죠. 자, 금융투자는 풋을 27억 정도 사고 콜을 14억 정도 사고 양매수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누적 포지션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몇십억 정도 양매도예요. 몇십억 정도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풋옵션도 매도를 하고, 자, 그 정도 상황이고, 양매도라는 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포지션이죠. 근데 규모 자체가 작아요. 뭐 몇십억 정도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이 옵션 시장 때문에 시장을 교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정도의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 역시 뭐 콜을 한 50매덕 정도 순매수하고 풋을 14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풋옵션 매수가 좀 많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량 갖고 그 시장을 교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지난 만기 전에는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난 만기 날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크게 아래로, 좀 저는 은근히 위쪽으로 변동성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줬어요. 금융투자가 거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손해가 굉장히 컸어요. 외국인들은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거였었고, 자, 근데 결국은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그냥 먹은 거 챙기면서 시장에 관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이 그냥 막 주무른 거죠. 자, 근데 이번 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옵션 시장 때문에 시장을 교란할 만한 뭐 그 정도 크기의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좀 세워 드려야죠. 자, 요거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일단 흐름부터 또 먼저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난리였어요,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어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이 또 6.25네요. 자, 어제 시장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급등에 출발해서 자,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뭐 폭포수처럼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렸죠. 요게 피터 나바로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뭐 게임 오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엄청난 변동성을 줬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저는 정말 팽팽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이게 좀 아래로 급격하게 쏠려버린 거죠. 투자 심리 자체가. 한순간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아랫방향으로 쏠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자, 이거는 팽팽한 균형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요거를 일봉을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자,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20일 이평선을 그 사이에다 두고 지키려는 그런 힘과 깨려는 그런 힘. 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뭐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급격하게 쏠려버리면 그쪽으로 변동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전에 3월달 이런 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연준이나 좀 이 미국 정부나 틀어막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또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넉넉히 써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자칫하면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 하나도 없으면요, 위쪽으로 변동성 나왔을 때는 뭐 괜찮죠. 다 주식이니까. 근데 위쪽으로 변동성 나왔을 때도 현금 있으면 더 좋은 주식 사면 되는 거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변동이 나왔을 때는 지금 주식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될 때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합리적으로. 계좌에 조금 현금 냅두고 주식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1분기 실적 보셨으니까 2분기 실적도 어느 쪽 섹터에서 잘 나오겠다, 어떤 종목은 잘 나오겠네, 이런 부분들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른다라면 그분은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에 대응하면 될 거고, 좀 뭐 아래쪽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짧게 그칠 겁니다. 결국은 위쪽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뭐 오늘도 잘 보셔야 되는 건 아시죠? 미국 증시 선물 잘 보시고, 뭐 그다음에 국내 증시 수급 동향들 중에 특이한 부분들 없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원달러 환율이나 뭐 장중에 중국이나 해외 증시 동향들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